열심히 일도 하고 나름 절약도 하면서 저금까지 하는데 왜 내 통장은 늘 초라하기만 할까요? 이대로 가다간 가난한 노후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부자로 은퇴하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적은길의 돈말글 연구소 소장 적은길입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고 절약과 저축을 실천하는 분들은 노후 준비를 염두에 두신 걸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내 통장 잔고를 보면 과연 그런 날이 올까?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은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게 괜찮지만 평생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부자로 은퇴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참고한 책은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 독립 액션 플랜을 알려주는 책, 존리의 부자 되기 습관입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사의 대표이사인 존리 저자는 개개인이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가난해지는 지름길이고 어떤 행동이 부자들의 습관인지를 계속 알리는 일을 하고 있죠. 그가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핵심적인 차이를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부자로 은퇴하는 법 첫째, 사교육비 지출을 멈춰주세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층의 빈곤율과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한국 노인층을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가게 만드는 원흉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사교육비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당연한 지출이라고 여기고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힘들어합니다. 사교육비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뒤처질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못하고 좋은 대학교에 못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좋은 성적과 명문대 입학이 부자가 되는 100% 확실한 방법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는 자녀라면 사교육비를 쓰는 대신 그 돈을 투자로 전환하고 미래의 창업 자금으로 쓰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졸업한 뒤 취직한 아이들보다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요.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은 공부에 큰 취미가 없습니다. 잘하는 분야에서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싫어하는 공부에 막대한 돈을 다 써버리면 가족이 모두 가난해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 아닌가요? 사교육비를 투자로 전환하면 자녀와 부모 모두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녀에게 풍요로운 인생을 선물하고 싶다면 사교육보다 자녀를 위한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돈으로 저축하고 투자해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부자로 은퇴하는 법 둘째, 주식 투자에 나서주세요.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긴 하는데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시겠죠. 이 책의 저자는 주식 투자를 제안합니다. 1970년대에 전성기를 누렸던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스펜서 헤이우드를 아시나요? 그가 한창 명성을 높이고 있을 때 나이키로부터 후원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경기를 뛰어준다면 그 대가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이었어요. 하나는 현금 10만 달러, 다른 하나는 나이키 주식의 10%였습니다. 그는 주식 대신 현금 10만 달러를 택했는데 훗날 엄청난 후회를 했죠. 현재 나이키의 시가총액은 1,100달러 정도거든요. 만약 헤이우드가 나이키 주식의 10%를 선택했다면 그 가치는 현재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2천억 원 정도가 됐을 테니까요. 주식 투자는 한마디로 그 기업의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장기로 투자하면서 그 기업이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과정이죠. 역량을 지닌 기업을 선택해 오랜 기간 투자하면 엄청난 성과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단, 주식을 자주 사고 파는 것은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지만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데는 무한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세계 경제 여건, 국내 경기, 정치와 외교 상황,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도 변수가 될 수 있죠. 이 모든 걸 정확히 예측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단기적인 주식 투자로 손실을 겪고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한 사람들은 주식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주식 투자가 게임이나 기술이 아닌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선택해 그 기업의 주인이 되고 그 기업과 오랫동안 함께함으로써 성장의 열매를 나눠야겠다는 장기적인 안목의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부자로 은퇴하는 법 셋째, 비투는 금물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바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주식시장을 단기적으로 예측하기란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장기 투자가 어려워집니다. 빚은 대부분 갚아야 할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빚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단기 투자를 하는 습관이 생기는데요. 그 결과 조급하게 거래하고 결국 손해를 입고 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쓰고 남는 여유 자금이 없으시다고요? 여러분, 진짜 여유 자금이란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소비를 하기 전에 노후를 위해 따로 떼어놓은 돈입니다. 월급의 10%, 20%를 노후 준비금으로 따로 떼어두세요. 이게 바로 투자를 위한 여유 자금입니다. 성공하는 투자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러한 기준을 지키는 거예요. 빚을 내 투자 중이라면 우선 그 빚부터 갚으세요. 그 다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에선 단기 매매를 하면 할수록 불리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수 있다는 편견을 꼭 깨셔야 합니다. 부자로 은퇴하는 법 넷째, 지금 당장 10,000원으로 시작하세요. 가진 돈 안에서 장기 투자를 하려니 막막한 기분도 듭니다. 당장 쓸 돈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하나 싶은 거죠. 그래도 노후 자금을 위해 투자를 할 여유 자금을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은행의 예금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돈의 가치를 보존해주지 못하거든요. 현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집니다. 가령 맥도날드 햄버거 값이 지금은 5,000원인데 15년 후에 2만 원이 된다면 돈의 가치가 현재의 4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가만히 내 돈을 잃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원금은 보장될지 몰라도 손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은행 예금에 묶여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러한 손실은 더욱 커집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맥도날드 주식을 사는 편이 훨씬 현명한 일이에요. 적은 돈이라도 잠깐이라도 돈이 게으름을 부리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하루에 10,000원씩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루에 10,000원이라는 돈이 훗날에는 엄청난 힘이 돼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원금 보장을 이유로 은행 예금만 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의 10,000원은 날마다 일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투자를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시작하면 그 돈은 내일 시작하는 것보다 하루라도 더 일할 수 있고요. 내년에 시작하는 것보다 1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과거보다 길어졌고 앞으로도 그렇겠죠? 바꿔 말하면 예전보다 돈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지금 나이가 50세면 앞으로는 50년을, 60세라면 앞으로 40년을 내 돈에게 일을 시킬 수 있어요. 현재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교통비를 아낀 1,000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기에 현재의 수입이 얼마인지 역시 중요한 요인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부자들은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주식의 보유 기간도 길다고 합니다. 주식을 사는 건 그 회사를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이에요. 주식 가격은 변하지만 좋은 기업은 계속 발전합니다. 경영진과 직원들을 신뢰하고 자본주의를 믿으면서 나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투자에 나서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도 환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